예, 요즘에 뭐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의 흐름, 또 반등이 일부 나오면서의 흐름, 뭐 개별 종목군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업종별로 움직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뭐 개별 종목이나 개별 업종 그 부분에 대한 해석보다도 전체 그림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특징적인 업종이 아무래도 금융업종입니다. 금융업종. 그 금융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은 그 전체 업종 차트, 그 금융업종 차트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면요. 일단은 은행 쪽이에요. 죄송합니다. 증권 쪽입니다. 증권 쪽. 시장이 가면 증권지수가 간다. 증권업지수가 간다. 그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시장에 가면 증권업종이 간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뭐 검증 자료는 다음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노출을 해드리고요. 지금 어찌됐건 간에 3월 중순 이후에 또 시장의 금리 인하 부분을, 그 부분을 또 재료를 모멘텀으로 주면서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게 강력한 시세가 나온 것이 증권업종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크게 밀렸죠. 이 부분은 뭐 시장이 빠지니까 밀렸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거기에 뭐 장중 기준에서 대형 증권사가 10% 수준의 조정이 나올 정도의 큰 음봉이 떨어졌죠. 개파락 이후에. 이 부분이 글로벌 시장의 채권, 그리고 우리나라의 채권, 국채 가격의 하락 때문에, 그러니까 국채 금리의 인상 때문에 표출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 뭐 점진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 놓고 보시면은 사실상 이 바닥 대비해서 계속 뭐 금리 인하설 나오고 하면서 계속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내려갈 정도로 뭐 깊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4월 초순, 그러니까 2, 4분기에 접어들자마자부터 해서는 은행업종의 흐름도 사실상은 견고하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금융지주사, 뭐 신한지주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 역시도 마찬가지로 견고하게 흘러갔다는 거죠.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꼬리 달리고 약간 조정폭이 있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인 흐름 대비해서는 금융업종이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뭐 국채 가격의 흐름이라든가 금리 변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업종 놓고 보여드릴 텐데, 보험업종 같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가파르죠. 그리고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 노출되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금리 인상 쪽의 그 흐름이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노출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금융업종 위주에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그 증권업종이나 이쪽 은행, 보험 쪽의 업종에서 움직임이 좀 타이트하게 나왔던 부분, 변동성이 커졌던 부분은 국채입니다. 국채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계속 해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 쪽도 그 독일 지수가 장중에 한 300포인트 가까이 빠졌어요. 2%대 그냥 막 펑펑 밀려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채 문제가 지금 부각이 된 거거든요. 어떤 식이냐면은 국채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채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급락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급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의 자산 거품이 붕괴가 된다라는 그 우려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또 한 가지 요인이 신흥국에서 또 외국인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가 오르니까 국채 같은 경우는 굉장한 안전자산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불안전자산으로, 위험자산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국채는 안전자산인데 이 안전자산에 그 투자했던 부분이 경기가 좀 살아난다, 이러한 뭐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또 금리를 인상한다는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자산 부분에서도 그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에 대한 수익률 자체가 낮아지죠. 그럼 그쪽으로 신흥국에서 캐리 트레이드 자금 들어왔던 부분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지금 굉장히 크게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심각한 부분이긴 한데요. 자, 금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국채 금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표, 뭐 미국의 30년물, 미국의 10년물, 독일의 10년물 뭐 이렇게 해서 14년 작년 12월 이후에 3%대 회귀, 그리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14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 0.6일까지 올라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차트로 놓고 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그 연구원이 이렇게 써놨어요. 저점 대비, 예? 여기 저점 대비해서 여기까지의 상승률 38.74%. 이거는 이런 계산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계산은 없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죠. 미국 금리가 만약에 0.25%포인트였다. 그러면은 한 번 금리 인상을 할 때 뭐 0.25%포인트를 또 올린다고 쳤을 때, 지금 바닥금리 0.25에서 0.25%포인트를 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금리가 100% 상승한 건가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가 상승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금리 인상분은 국채금리입니다. 0.6376% 상승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국채 가격은 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팔고 있다는 겁니다. 국채를 파니까 가격이 다운되겠죠. 그 자산을 팔아서, 국채를 팔아서 뭐 미국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그 국채 금리의 상승률, 그러니까 국채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의 상승률이 많이 가파르지 않느냐라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은 미국의 10년물이고요. 국채 10년물이고 그다음에 30년물의 경우에도 굉장히 높게 올 1월부터의 흐름입니다. 높게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쪽 마찬가지죠. 지금 독일 쪽에 굉장히 지금 좀 투매가 나와 있어요. 독일 쪽의 흐름도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뭐 가파르게 30년물 독일의 그 국채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이 지금 300포인트 수준까지 밀려 있었습니다. 지금 뭐 조금 돌려놨는데 그렇다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셔야죠. 우리나라 그 기억하시잖아요. 갑자기 증권주 개파락 나오더니 막 10%씩 밀려 떨어지는 부분들. 증권사가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데 국채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은 손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 요인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 이후에 반등인데 우리나라 국채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국채 역시도 지금 가파른 좀 반등 탄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의 우려감인데요. 자, 이 내용 부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채 가격 하락 요인, 뭐 글씨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미국과 영국이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재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유럽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답니다.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거는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복이 돼서 유가 부분이 상품 가격이 조금씩 반등을 한다. 이러한 해석이 일부 껴있는 겁니다. 그리고 G20 그 회원국들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해서 조금 올라갔다. 이런 해석.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개 부분은 실질적인 내용이 사실은 위의 것은 사실상 뭐 전반적인 아우르는 내용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이번 주에 미국의 재무부에서 640억 불 규모의 신규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기존 국채 부분 이제 매도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장기 국채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면서 또 뭐 국채 가격이 하락한 부분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을 내셔야 되는데 전망입니다. 향후 전망이에요. 뭐 제 의견도 있고 전체적인 그 시장의 주된 내용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죠. 글로벌 국채 금리 추가 급등 가능성 제한적이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3%대 미국 국채 가격이 그 국채 금리죠. 수익 금리 그 퍼센테이지가 다시 3%대로 회귀를 했는데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독일 쪽의 국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0.61%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데 더 올라서서 1%포인트대까지 올라가기는 힘들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완만한 그 긴축 정책을 피는 거지 자기네만 계속 금리 인상해서 우리만 잘 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여타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매달 0.25%포인트 25bp씩 올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밑에 내용들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놓고 보시면 와닿지도 않고 신뢰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죠. 아까 보여드린 거는요, 2015년도 기준이고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월물별입니다. 월물별. 그러면 국채 금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안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보시면요, 1999년부터 뭐 쭉, 2003년부터입니다. 2003년부터 쭉 연동돼 있는 폭이에요. 2003년 이후에 뭐 쭉 흘러오던 국채 가격 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국채 이제 이 부분은 가격이 아니죠. 이제 국채의 금리입니다. 금리 부분인데 저렇게 높은 금리가 형성돼 있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낮은 금리예요. 왜? 시장 금리가 낮기 때문에 국채에 자꾸 손을 뻗은 거예요. 시중 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실질 그 은행 금리 뭐 이런 부분이. 그래서 국채로 손을 뻗었다가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일부 탈출하는 부분이지 이게 지금 뭐 얼마나 뭐 어마어마한 지금 악재입니까?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는데? 예? 다시 볼까요? 30년 물도 한번 볼까요? 30년 물도 보시면 그림 다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야 유럽이 뭐 엄청 빠져. 지난주도 그렇게 해서 빠진 거예요. 지난주도 그렇게 해서 급락이 나왔고 지난주에도 국내 증시도 증권주가 급락이 나왔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이야 하면서 또 금요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미국 폭등이 나왔죠. 짧은 그림 놓고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월물도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월물별 종가 선차트 짧게 빨리빨리 진행해서 보여드릴 텐데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바닥권입니다. 금리 인상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이게. 그리고 독일 마찬가지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국채로 몰려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채 금리 자체가 1% 미만이었어요, 국채 금리도. 그렇게 됐던 부분이 일부 올라온 거지. 이게 뭐 문제가 났습니까? 이게 큰일 날 상황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요. 30년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야, 그래도 시장의 반응이 지금 이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보시죠. 독일 쪽 지금 300포인트 빠진다고 그랬죠. 지금 300포인트 빠지는 흐름은 제가 미처 못 갖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 추세의 상단 부분까지 돌려놨고 어제 긍정적으로 흘러갔다가 오늘 300포인트만 중간 정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네? 중간 정도, 하락 추세 중간 정도. 그럼 결론이 뭐예요? 그래도 하락 추세 중간 정도다? 이렇게 해석하시겠죠. 월봉으로 놓고 보시죠. 월봉으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승 추세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국면에 눌림폭. 그래서 기존 상승폭에 대해서 회귀 정도인 수준이지 이게 어떻게 대세 하락을 논할 수 있는 하락이란 얘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거기다가 놓고 보세요. 2007년도 고점 8,100포인트 수준 대비해서 지금 어제 기준의 종가 기준 11,600포인트입니다. 혹은 뭐 지금 300포인트 빠졌다고 쳐도 11,300포인트예요. 얼마 올라왔어요? 40%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의 소폭의 조정, 그것을 가지고 왜 으악 소리를 내냐는 거예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다우지수 아까도 보셨는데 다시 보시죠. 다우지수. 월봉도 필요 없어요. 일봉 보시면은요. 사상 최대 고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 다우가 조금 밀렸잖아요. 밀려 내려와서 고점 대비 하락률은 1%인데 1%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우 같은 경우에도요. 사상 최대치의 고점 2007년도 고점 뚫고 지금 날아가는 상태에서 저기 고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상 최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7년 대비해서 다우도 한 40% 이상 올라왔고요. S&P 500, 나스닥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뭐 부정적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투매를 하시거나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도 놓고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찌됐건 설명 다 필요 없다. 국채 때문에 난리라는데 내가 채권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채권은 알지만 채권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죽겠다 힘들다. 그러실 때 우리나라 또 한번 보십시오. 어떤 흐름이냐면 이럴 때 좀 어려울 때 우리가 신경을 바짝 써서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예요? 9.11 테러 터지고 IT 거품 붕괴되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가 바닥금리에서 되돌릴 때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만 간 게 아니에요. 글로벌 증시 다 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상승 랠리가 굉장히 크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나온 얘기가 국채 부분에 대해서 국채 금리가 인상이 되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막 아시아에서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맨 처음에 2013년 6월 달에 미국의 출구 전략 얘기 딱 나왔을 때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꼬리 확 달고 내려왔었어요.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됐어요? 문제 있었나요? 아니 대세 하락이 나왔나요? 그 당시에 출구 전략 얘기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막 고점을 뚫고 가려는 위치인데 지금 조정 좀 나오고 심리적으로 위축됐다고 해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꼭 해석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되겠죠. 신한지주 월봉 차트예요. 신한지주 월봉 차트인데 더 중요하게 놓고 보실 부분이 이 노란 색깔 선이 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주가지수 차트인데 동그라미 크게 쳐드렸죠. 저기가 뭐라고요? 금리 인상했을 때 기준이에요.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자, 맨 처음에 2003년 바닥부터 해서 주가 흐름 나오죠. 저기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입니다. 512포인트에서부터 지수가 90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올 때 시장 수익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2007년 이후의 흐름에서도 이거는 시장 수익률입니다. 다만 이 동그라미 쳐드린 공간에서의 상승률은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735포인트에서 1318포인트까지 그러니까 2004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바로 다음 달 그리고 금리 인상 마지막 전달까지의 흐름입니다. 시장 80% 오를 때 이 무거운 신한금융지주뿐만 아니에요. 보험사 뭐 전부 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230%. 이게 시장 주도주라는 겁니다.
시장의 지수 대비해서 올라설 수 있는 대형주가 시장 주도주라는 거예요. 금리에 대해서 저희 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3년에서 5년 정도 가지고 갈 종목 있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딱 하나를 꼽는다면 금융주, 두 개를 꼽는다면 삼성전자까지. 왜 금융주냐면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더 이상 바닥금리로 내려갈 금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상태에서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3년이나 5년 이내 우리나라 금리는 안 오를까요? 안 오르면 맨날 바닥 긁고 이러고 있어야죠. 맛있는 것도 못 사 먹고. 금리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움직이는 업종이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부터 해서 보험주와 그 무겁다고 생각했던 보험주, 그 무겁다고 생각했던 금융지주사가 움직임을 가지고 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바닥에서 이제 돌린 거고요. 요 추세 라인만 벗겨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위축되기보다는 이럴 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증권주는요. 증권주 지금 국채 가격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증권주가 시장에 가면 가는 흐름에서의 기준이 아니고 증권주 기준에서도 낙폭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세 대비해서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반발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 부분을 놓고 해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자, 일봉 차트 이 추세 부분 완전히 돌린 거 신한 지주의 기준이에요. 일봉 차트는 추세 돌렸고 이 라인이 지지 라인 될 거예요. 44,000원 정도가 살짝 꼬리 달고 내려오는 구간은 편입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 종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종목명이 없죠? 없는데 잘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바닥에서부터 시장 어렵다는 4월 초순에서부터 강한 시세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강한 시세 흐름이 나오고 이 눌림 혹은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지지가 될 수 있는 이 구간 있죠? 여기에 안착 기조가 형성이 된다면 이제부터 시장 돌릴 때 강세를 띨 종목은 예쁜이 없다는 거예요.